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얼마 전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다가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을 보셨을 겁니다. 우리의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어떤 세력에 의한 해킹 공격을 당했고, 이때 우리 한국의 첫 국산 전투기인 KF-21 보라매의 설계 도면 등 다수의 기술 정보들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KF-21뿐만이 아니라 이번 해킹 사건으로 인해 카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무기 관련 사업 정보들이 광범위하게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져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정보들을 탈취한다고 해도 그들의 부족한 자원과 낙후된 기술력으로 KF-21 같은 최신의 전투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 같은 일은 처음이 아니며 이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한데요. 이와 같은 해킹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닌 미국 또한 마찬가지며, 그들은 만약 적국이 미국의 군사 기밀을 해킹할 경우 이에 같은 방법으로 반격하겠다는 거칠고 강력한 대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해킹으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알아보고 이 같은 일은 왜 일어났는지, 이에 대항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킹당한 KF-21과 원자력 잠수함 기술, 최근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를 연구 개발하고 생산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불특정 세력에 의해 해킹을 당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조사 중이라 정확한 것은 구체적인 피해 규모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배후 세력이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운 상태인데요. 카이는 해킹 주체와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6월 2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과 군, 정보당국은 경남 사천 카이 본사에서 현장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두 차례 해킹 시도에 걸쳐 KF-21 보라매 전투기의 설계 도면과 다수의 기술 정보들이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해킹 사건으로 인해 카이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른 전력 사업들, 관련 정보들 중 많은 것들이 탈취되었으며, 이에 따라 차기 군단급 무인기나 FA-50 경공격기, 수리온 헬기 등의 정보와 같은 중요한 군사 기밀이 유출되었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킹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동안 우리가 KF-21, 국산 A사 레이더 등을 어떻게 개발해 왔는데 이에 대한 정보가 그대로 넘어가다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해당 정보들이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 도입된 문서 암호화 체계 DRM이 적용된 채 유출되었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중요 군사적 자산이 해킹에 의해 유출된 것은 이전에도 있었던 일입니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올해 6월 14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내부 시스템이 북쪽 산하 해커 조직인 킴땡땡으로 추정되는 IP를 통해 해킹을 당했다라고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가상 사설망인 VPN의 취약점을 이용해 신원불명의 외부인을 일부 접속시키는데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승인되지 않은 총 13개 외부 IP가 VPN 내부망에 접속한 기록이 있으며, 20일에는 우리 해군의 잠수함을 건조하는 업체인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해킹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주체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역시나 북쪽 단체로 추정되는 세력이 지난해 해군 3,000톤급 신형 잠수함과 각종 함정을 건조하는 대우조선해양의 일부 자료를 빼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6년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바람에 우리가 개발한 3,000톤급 잠수함 설계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한국형 SLBM, 그리고 순항미사일과 탄도탄 요격미사일 등을 발사하는 한국형 수직 발사기 KVLS의 기술이 이때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은 특히 원자력 추진 잠수함용 소형 원자로 개발에 관여해 왔는데, 이 때문에 우리가 확보한 원자력 잠수함에 관한 극비 기술 정보가 빠져나간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해킹으로 인해 우리나라보다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국가가 있는데요. 세계 최강 대국이라 불리는 미국입니다. 해킹당한 미국 최강의 전투기 F-35 B2 폭격기. 하지만 해킹으로 인해 이처럼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만이 아닙니다. 충격적이게도 미국은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라 불리는 F-35 스텔스 전투기, B2 스텔스 폭격기 등에 관한 기밀 자료가 해킹으로 인해 유출되는 사고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5년 에드워드 스노든 전 미 국가안보국 NSA 요원이 폭로한 비밀 문서에 의하면 대륙이 사이버 스파이 활동을 통해 F-35의 설계와 관련된 막대한 정보를 수집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노든이 폭로한 기밀 문건에는 대륙이 F-35 스텔스 전투기와 B2 스텔스 폭격기 등에 관한 50TB 분량의 자료를 해킹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2015년 1월 27일 전해졌는데요. 이 자료는 미국이 주도하는 첩보 동맹인 5IG가 수집한 대륙의 스파이 관련 자료의 일부라고 합니다. 이 정보가 유출된 것은 2007년으로 추정되는데, 빠져나간 것은 F-35의 A사 레이더인 AN/APG-81에 관한 정보,
엔진의 설계도, 배기 냉각 방법 등입니다. 당시 군사 전문가들은 F-35와 대륙의 스텔스 전투기라 불리는 젠-20, FC-31이 F-35와 비슷하게 생긴 이유가 바로 미국에서 유출된 F-35의 정보들이 영향을 줬기 때문으로 분석했는데요. 특히 FC-31의 경우 진짜 그대로 베낀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F-35나 F-22A 랩터를 쏙 빼닮은 모습을 하고 있죠.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미국, 일본, 호주, 대한민국 등 동맹국의 기술적 공군력 우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F-35가 대륙의 사이버 첩보 활동의 주요한 목표물이라는 의심은 자주 있어왔지만 이처럼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일은 이전에도 있어왔는데요. 2013년 5월 워싱턴 포스트는 미 국방부의 자문을 인용해 미국의 최첨단 무기 정보들이 대륙으로 유출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는 패트리어트 방공 미사일, 이지스 시스템을 이용한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F-18EF 슈퍼 호넷 전투기, V-22 오스프리 수송기, 블랙호크 헬기, F-35 스텔스 전투기를 포함해 30여 개의 무기 체계들이 여럿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군사 자료를 해킹하는 자들이 노리는 취약한 부분이 바로 하도급 업체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동원되는 로키드 마틴의 F-22, F-35와 같은 무기 체계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각종 무기를 개발하는 크고 작은 기업들이 함께 협력하여 최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본사의 보안보다는 아무래도 협력업체의 보안이 훨씬 허술하다는 점이 지적받고 있습니다. 2014년 5월 미 정부는 해킹을 통해 미국 기업의 기밀 자료를 빼낸 혐의로 대륙군 관계자 5명을 기소한 바 있는데요. 당시 이들에 의해 피해를 본 것은 US 스틸, 알코와 엘러게니 테크놀로지 등의 6개 기업이었습니다. 이러한 해킹 공격을 막으려면 1차적으로는 적들에 맞서 우리의 정보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사이버전 능력을 갖추는 것이겠지만 이보다도 공격적인 방법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인 올해 6월 16일 현재 미국의 대통령인 바이든은 불공국의 지도자를 찾아 어떤 서류를 건넸는데요. 이 서류에는 원자력 발전 시설 등을 포함해 미국의 중요한 시설들 16개가 열거되어 있었습니다. 이 16개의 시설은 바로 사이버 공격을 금지하는 시설 리스트였는데요. 만약 불공국에서 이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국 또한 이에 대응해 똑같이 사이버전으로 공격하겠다고 경고한 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만약 선을 넘는 행위를 한다면 대응할 것이며 결과는 대단히 충격적일 것이다. 불공국의 성유관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는다면 어떻겠나? 우리는 뛰어난 사이버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위협적인 자들의 사이버전 공격에 맞서 어떻게 우리의 정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까요? 2016년 내부 전산망 해킹을 당한 군 당국은 다음 해인 2017년 4월 14일 앞으로 5년 동안 사이버 방어 능력을 확충하는데 약 2,4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공개한 2018-2022 국방 중기 계획의 전력 운영 분야에 포함된 내용들은 전산망 해킹 사건으로 중요 군사 기밀이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네트워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암호 장비 등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대책이었는데요. 지능형 방어체계를 도입하는 등 사이버 방어체계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대응 인력 또한 늘리며 사이버전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최근 외국에서 한국군의 국방정보 시스템을 대상으로 해킹을 시도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2017년 약 4,000회, 2018년에는 약 5,000여 회로 늘었고 작년인 2020년에는 무려 9,533회에 달했다고 합니다. 국방부 사이버 작전 사령부 및 여러 곳에서 최근 몇 년간 해킹을 시도한 인터넷 프로토콜을 추적한 결과 대륙과 미국에 있는 IP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들 침해 세력은 자신의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IP 주소를 다중 우회시키고 있기 때문에 실제 침해 시도 세력의 소속 국가를 단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국방부는 이를 막기 위해 사이버 위협 수준에 따라 5단계 정보작전 방어 태세인 인포콘 관련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해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는 네트워크와 서버, PC 등 영역별로 다계층 보호 체계를 구축해 운용 중인데요. 매년 이에 대한 취약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있지만 최신 보안 패치 미적용, 관리자 계정 관리 미흡, 패스워드 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시급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은 사이버전 방어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주요 국방 정보 시스템들이 사전에 해킹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안,
어떻게 하면 공격 징후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지를 연구해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기술이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은 정말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이런 정보가 우리에게 적대적인 국가 해킹으로 노출되었을 때는 더욱 위협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발전된 네트워크 역량을 갖추고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그만큼 정보 보안에 있어서 더욱 철저하고 강경한 자세를 가지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